박찬종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오랜 정치 생활, 한국 현대 정치의 뭐 산증인이시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별세 소식에 남다른 감정을 가지시겠습니다. 글쎄 뭐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남다른 감회가 뭐 없는 편은 아닌데 네.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그냥 좋은 인연이 있었고 네. 무덤덤한 좋은 인연. 네. 근데 그것은 짧았고 악연으로 그가 대통령 그만둘 때까지 그 악연이 저와 전두환 대통령 사이에는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인연이라고 한다면 79년 11.6 나던 해 3월 초에 네. 이 6명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네. 그때 보안사령관인 육군소장 전두환 장군하고 같이 네. 식사를 한 일이 있어요. 네.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하면 이 전두환 장군이 그 당시 장군 예. 합천 출신이니까 예. 합천 출신 공직자 두 사람, 네. 비교적 고위 공직자 두 사람, 그 다음에 중견 합천 출신 중견 기업가 요 사람이 전역갑을 냈어요. 네. 그리고 전두환 장군, 네. 그리고 합천 출신 서울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중진 의원, 네. 그리고 나 6명이었어요. 우리 변호사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아니 합천 그때 나는 아니시잖아요. 선거가 부산이었지. 네, 부산이신데. 합천 근데 출신 이제 모임에 그 또.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잘 알아요. 네. 그날 오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네. 오늘 저녁에 그 시간이 어떠냐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거 내가 낄 이유가 없지 않으니까 제가 외가가 합천입니다. 외가가 예. 그래서 예. 이 합천 사람들 몇 명 모이는데 당신도 외가가 합천 아니냐 예. 그러길래 약속이 있는데 그럼 조금 늦게 가보지. 왜 내가 동의를 했는가 하니까 육사 정규 1기가 앞으로 육군을 담당하게 되고 네. 참모총장도 나오고 거기에 선두주자가 전두환 장군이다 하는 것은 오래전에 기에 익었고 또 보안사령관이라고 하면 권력 실세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어떤 사유 구조를 갖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갔지요. 조금 늦게 갔어. 예. 갔더니 요렇게 이제 세 명 앉는데 전두환 장군 맞은편 자리를 비워놨더라고. 딱. 이제 변호사님 자리로. 내 자리를 미리. 예. 그래 이제 나머지는 다 하니까 악수를 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는데 사복 셔츠를 걸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술이 한숨에 가는데 내가 대뜸 이렇게 얘기해서 저기 전 장군 뵈니까 이 농민군 사령관처럼 아주 수덥하고 아주 친근감이 갑니다 하니까 모두 와 웃었다고. 예. 자기도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예. 말하자면 내가 촌놈의 느낌이 있다는 그런 기분 얘기했는데 그렇게 단순 순진해 보이더라고. 예. 근데 그 대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선거를 12월 달인가 치러가지고 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됐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 둘이 있으니까 뭐 얘기 끝에 나와 우리 중진 의원을 향해 가지고 이거 선거 치르시기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 뭐 전부 비위를 맞춰야 될 테니 말이야. 예. 그래 뭐 우리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마음에 드는 척 해야 되고 그렇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풀어놓더라고. 예. 자기가 중령 시절에 이 수경사 직할 30경비단 그게 경복궁 안에 30경비단이에요. 네. 그 12 때 그 30경비단에서 모의회가 실행한 곳인데 네. 30경비단의 직할 대대 자기가 그때 대대장이었는데 이 대대는 이 청와대 정문에서 바라보면 경복궁 북쪽 문 있잖아요. 네. 그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기 있대요. 거기에 청와대 경호를 맡는 대대장과 거네. 정예 대대 병력이 대기를 하고 있대요. 네. 해가지고 청와대 상황이 생길 때 문 열고 그냥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청와대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거야. 그런 부대네요. 예. 그러니까 안에는 경호관이 지키고 멀리 외곽 북한산 뒤쪽으로 경찰이 지키지만은 6탄으로 예. 그게 이제 68년 1월 김신조. 20일 1.21 사태 직후에 그
경비대장의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중령이지만은 그래서 그 아주 박 대통령 아주 친이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 얘기를 풀어놓는 게 자기가 그 경비대대장 시절에 네. 그러니까 뭐 육군에서는 뭐 중령으로서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보직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어느 날 합천군 자기면 시골에는 그 당시에 한면에 일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예. 국민학교가 그 면 자기 본적지 면에 초등학교 교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왔더라 이게. 예. 그 전중령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거기 그 면 초등학교 교장이라 그러니까 좀 반가운 생각이 그러시냐고 이랬대요. 예. 자기는 그거 나오질 않았지만 말이야.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데 학생들 한 60명 데리고 네. 그 당시 그 화신 근처에 여관들이 많았어요. 올망졸망한 여관들. 거기 와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전중령한테 얘기하면 청와대 안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 좀 호기심도 자기가 생겨가지고 그 전화번호 가르쳐주세요. 그랬대요. 네. 그 받아 적어가지고 이걸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오후에 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사모님을 뵀다 이거야. 예. 그 대대상이니까 예. 사모님 대통령은 문을 수시로 열고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모님 방에 그 접견실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야 그러니까. 네. 그래 가가지고 사모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데리고 오라고. 예. 지금도 나는 그 전두환 장군 그 포즈를 생생하게 손을 가 아이고 데리고 오라고. 예.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갖고 전화를 걸어가 내일 아침 몇 시에 그 후문으로 오라고.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참 이 고향을 위해서 한 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솔을 해가지고 고수부터 걸어서 가니까 예. 갔더니 사모님이 소적견실에 다가를 마련해가지고 아이고, 예. 다가를 유경수 마련해가지고 여사님이. 예. 격려하는 말씀도 하고 다 사진도 찍고 이랬다는 거예요. 식사는 시간이 아니었대요. 그러고 가는데 이게 가방에 예. 이 울루매는 가방에 학용품을 전부 넣어가지고 하나씩 다. 유경수 여사님이. 그러니까 오. 유경수 여사가 그걸 다 준비해가 이게 줬대. 내가 뭐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뭐 교장이 땅에 닿을 정도로 사모님한테 절하고 나한테도 절을 하더라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합천군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해줘야 되네. 그러니까 전부 전중령한테 가면 청와대가 아니 내가 그걸 한 번에 못 끝나지 그 전부를 어떻게 사모님한테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만뒀다 이러더라고. 예. 그 말을 내가 딱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전 장군 실수했습니다. 그걸 계속 해야지요. 그래 이다음에 예편에 국회의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합천은 따놓은 당상이 되네. 그게 11억 나기 9개월 전이니까. 예. 그리고 12 나기 9개월 전이 10달 전이니까 12로 이미 그는 대통령 길을 갈 사람인데 국회의원은 이미 뛰어넘었는데 예. 요즘도 그 생각하면 내가 웃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11.6에 나오고 예. 이듬해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네. 광주 그것이 진압이 되고 난 네. 6월 말 7월 초에 국가비상대책위원회니까 그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는 거예요. 네. 거기에 김종인 박사도 무슨 분과위원회 아마 됐을 거야. 네. 그게 이래 놓고 난 얼마 뒤 7월 초순경인가 중순경에 이 정보부의 이 기조실장인 내 선배 이름은 안 바뀌겠습니다. 네.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박 의원 좀 배울 일이 있다 그러길래 그때 뭐 많이 붙들려 들어가고 이러니까 약간 으시시한 생각도 나는데 그 어조로 봐가 잡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지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가 보고 편한 시간 장소를 정하라. 선배님이 정하라고 했더니 그 서린 호텔 네. 동아일보사 뒤에 거기에 정보부 안가를 가르치더라고. 그래 갔더니 이제 대화 내용이 우리가 정당을 지금 창당 준비 중에 있다. 정당을 아직 정당 해산 완전히 된 것도 아닌데. 민정당 이제. 그게 민정당이야.
그 당수가 누가 됩니까? 아, 그건 좋은 분을 모신다고. 그 정당을 만드는데 기본 조직을 시도단위 조직책을 시도당 책임자를 정하고 예. 그 시도당 책임자가 이 국회는 결국 해산, 아직 그때는 해산 안 됐어요. 네. 하면 새로 국회의원을 구성할 때 공천권도 지역 공천권도 시도당 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박 의원은 부산 경남 조직책으로 우리가 내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오. 우리가 내정했다고. 그 이제 신군부가 내정한 거네요. 이제. 우리가 내정했다고. 그래요. 야, 예. 그 이게 속으로는 말이야. 이게 이 속으로는 이것들이 정말 기가 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 그게 뭐든지 할 사람들이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 기본 조직을 구성하는데 시도당 책임자를 정하고 네. 그다음에 공천자도 정하고 그리고 중앙당의 브릿지를 만든다. 지휘 타월. 그러니까 총재는 이제 좋은 사람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네. 그 밑에 정책위 의장 뭐 이렇게 사무총장 이런 거 정하는데 박 의원은 브릿지에 모시기로 했다. 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브릿지에 모신다 이게. 네. 브릿지에 모시는데 일단은 부산 경남 시도당 책임자로 네. 정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서울 이러니까 뭐 마땅치 않고 부산 경남 이러니까 그럼 박산종이다 이렇게 됐다 이거야. 네. 만장일치다 이거야. 예. 그 누가 모여가 만장일치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제 정보부 기조실장에 내 선배하고 지금 허화평, 허삼수 이런 그 핵심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이제 권정달하고 모여가지고 경찰 책임자는 뒷줄에 앉아가 이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부산 경남 어떻게 하냐 박찬종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쉽게 할게요. 이 거절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잘못 거절하면 당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나 이랬. 그래도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 또 만나자 그러더라고. 안 만날 수가 없지. 예. 그랬더니 전두환 위원장께서 이걸 보고를 했더니 자네들이 말이야 가서 말씀을 잘못 드린 거야. 나도 잘 아는데 그럴 분이 아니야. 다시 가서 얘기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이구, 야, 골치 아프네요. 이게 자기들 예. 딴에는 이제 시도당 예. 위원장을 이제 뽑는데 이게 난하게 걸렸다 이거지. 예. 국보위원장까지 보고가 됐다 이거. 예. 안 된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전혀 뭐 별 효용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 이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1월 달인가 이제 있게 됐지요. 네.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8월 달에 되고 난 다음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거든요. 네. 그 민정당이 차지하는 선거를. 그때도 또 불러가지고 이게 뭐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우선 부산에 거기서 나가서 당선되면 뿌리치 올릴 테니까 나오라고. 예. 어? 예. 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그거 나가라고. 지금 공천자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러더라고. 그 나는 이제 완전히 야당의 길로 갔지요. 네. 변론하고 그 길로 갔지요. 그때 인권 변호사는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네. 내가 최연소자였고 이돈명 변호사가 대장이었고 네. 그래요. 이게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시국 사건에서 일단 무료 변론, 지속적인 변론. 그 내가 정보부에도 불려가고 말이야. 네. 변호사 변론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내가 워낙 세게 나가니까 어떻게 못 하더라고.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가방을 들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말이지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83년에 네. 장영자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그 11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총리도 바뀌고 거기에 고대 총장이었던 김상엽 씨가 이제 총리가 되고 11부 부처 장관이 그럴 때 내 이름을 안 바뀌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핵심이 날 찾아와가지고 각하 명령, 각하의 본부인데 네. 외무, 국방장관 다 바뀌었는데 빼고 아무데나 입각하십시오. 오. 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오. 총리를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그때 필요했어요. 내가 정풍운동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인권 변호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굴복시키고 그 이름을 유용하게 민주정의당이거든. 민주정의당. 그때 나는 우리
측근들하고 만나면 야, 이 비민주 불의당이 부정의당이 민주정의당이라고 이게 기가 막힌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도 내가 거절하고 이제 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내가 민추협 YSDJ 의장이 민추협 인권위원장으로 열심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거 뭐 기니까 생략하고 12대 선거 때 부산 영도, 중구, 동구 제1선거구에 제가 신민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부산이 6개 선거구인데 내 선거구를 비롯해서 3개 선거구에 민주정의당 후보를 낙선을 시켰어요. 이게 참 이게 좀 민망한 얘기인데 박찬종 바람입니다. 그랬죠. 그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박찬종 바람. 역사의 한 페이지죠 그때. 요것도 얘기하면 뭐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건 생략하고 박찬종 바람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뿔 따고 나왔어요. 그렇겠네요. 뿔 따고 이제 감정적으로 말하면 이 자식을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더니 말이야 이 부산을 그냥 민정당 초토화시켰다고. 그때 민정당이 전국에 다섯 군데 떨어졌는데 부산이 3군데고 대구 하나, 서울역 강남구 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 물론 부산에 박찬종 바람의 뒷심은 YS 바람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선거운동을 그런 방향으로 아주 몰아갔어요. 전두환 정권의 그 성격까지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국회가 열리고 9월 달이 됐어. 이 고대에서 삼민투 허인회 그 지금 자연광 사건으로 뭐 사부 처리됐죠. 거기서 여야 정당에 개헌에 관한 공청회를 할 때 대표를 보내라 하고 고지서가 왔어요. 그리고 신민당 이제 정무회의에서 이거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민우 총장 그 박찬종 인권위원장이 당연히 가야지 뭐 그 법률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그것이 9월 5일인가 그래요. 1985년 9월 5일인가 그래요. 9월 5일이면 9월 6일일 겁니다. 그 선거구가 이제 조순영 의원이 선거구예요. 그 조순영 의원도 정무위원이었어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조 선배 오후에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 그 선거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당원들 그때 당원들 한 50명 갔는데 그중에 기획할 만한 이름이 이제 한광옥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었지. 그 당에 다 국장급이었으니까. 근데 경찰이 완전히 막아놔버렸어. 교문에 못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지는 못하고. 그 나중에 비가 오면 한 서너 시간 죽치고 앉아 있다가 몸도 춥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는데 국어를 외치고 가다 이렇게 됐다고. 그 내 보좌관이 선두에 서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제가 9시 이게 비춰졌어. 야 저거 잡아라 이렇게 된 거야.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보복의 기회가 딱 잡혔다고. 그래가 구인장이 발부돼가 붙들려가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변호사 업무를 3년 4개월 정지당하고 세무사찰을 당했는데 내 주변 내 뒤도 캤는데 뭐 먹은 게 있어야지. 여의도 세무서가 말이야. 고지서가 300 몇십만 원 내라고 난데없이 날라왔더라고. 그 당시 300 몇십만 원은 큰 거죠. 아니 큰 거나 많아. 내가 도대체 소득이 없는 변호사였는데. 인권 변호사인데. 내 주변도 당하고 그 여의도 아파트 내가 사는데 그 경찰이 거기 그 출입구에 상주하고 그렇게까지 해가 재판을 30 몇 번을 했어요. 그게 결국은 6.29 나기 직전 4월 달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고 그러니까 6.29 후 고등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나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이 아주 초토화돼요 정신적으로. 그 세금 어찌 되느냐? 그 내가 그때 국회의원이니까 보좌관 보고 여의도 세무서에 가봐라 어찌 하면 되냐 했더니 그 직원 얘기가 이거 내지 마십시오 그런다 이게야.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한 3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근데 그 미안해서 어떻게 아유 자기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도와드립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은 안 냈죠. 안 냈으나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이제 그런 악연으로 끝났는데 백담사에 가 있을 때 저기 마무리입니다. 가 있을 때 내 보좌관이 그 스님 몇 분하고 서울에서 그 방문하러 갔는데 따라갔어 우연히. 스님을 친하게 그 스님은 전부 승복을 입고 그 백담사에 가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게 방 안에서 이제 만나는데 악수를 해 오면서 인솔한 스님이 이 사람은
박찬종 의원 보좌관입니다. 이러니까 네. 손을 내밀다 말고 내리면서 어이구 앙금이 그때까지 있네요. 예. 나 욕 많이 했겠구만. 나 욕 많이 했겠구만. 그래서 내가 그 인간미를 느꼈어. 네. 욕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예. 요게 이제 전두환 장군하고의 이전의 전부고 그 뒤에 이렇게 화면 보고 이러면 밉지. 미우나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초대해가지고 근데 그 주의석을 말렸더니 김 대통령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죄는 미워하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 피해 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된 대통령이니까 그 말 해도 돼요. 다른 대통령이 호남 출신 아닌 대통령이 그 말 하면 벼락 맞지요. 그래서 최근에도 토로하기를 김대중 대통령 5년 동안 참 편안하게 지냈다. 이순재 여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예, 그런 말 그러니까 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영욕이 겹쳐져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농축적으로 온몸에 말이야. 뭐 일부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러면서 생을 거둔 것은 역사상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전제왕조 시대 같으면 반대파를 전부 죽여버리니까 네. 뭐 죽을 때까지 뭐 욕 안 먹지요. 근데 공화정 아래 이게 출발이 유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광주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이 주홍 글씨가 지워지지 않다 이게. 네. 그러면 전두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하는 것은 네. 이후 역사가 평가할 일인데 네. 그의 재임 기간 중에 경제는 호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박정희 그건 대통령 누구나 말기에 오일 쇼크가 왔고 무역 적자 이걸 다 극복했고 무엇보다도 이게 전자 교환기 시스템을 지금처럼 구축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 IT 산업의 근간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해서 아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무엇보다도 올림픽을 유치했다. 네. 86년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예. 88 올림픽 하겠다고 했을 때 전부 반대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게 탱크 밀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국격을 상향시키고 했다. 예. 그러나 그런 모든 공적이 그 주홍 글씨 때문에 이게 쳐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세계 역사상 군사 쿠데타 유혈 혁명으로 유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 정권의 마무리 말미 개성 정권이 순차적으로 공화정으로 이전한 경우가 드물어요. 네. 또다시 쿠데타를 하거나 그 연장하다가 전부 패망하는데 그 6.29 선언이란 걸로 일단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들였대요. 네. 그러니까 유혈 없이 일단 공화정으로 일단 넘겼다. 공화정으로 넘겼다. 네.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은 정말 칭송할 만한 치적이 많아요. 나는 그 중에 내가 혜택을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그 전두환 그건 6.29 선언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선제 받아들인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이 88년 2월에 취임하고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언론 자유, 정당 활동 자유 완전히 풀어놓고 무소속의 활동도 완전히 풀어놨어. 만일 이 정권 시를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뭐 전두환 시대는 말할 필요도 했다면 내가 서초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가 없었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속도 완전히 자유롭게 선거 운동할 수 있고 그 범법자에 대해서는 여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단속을 했다 이게. 그래서 나는 그 점에 있어서 이게 전두환 정권의 공화정의 순탄한 이동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나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 그 선거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다음에도 내가 다시 또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근데 개인적이 아니라 그만 그런 건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그 뭐 그때 군사 통치 시절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독한 마음 먹으면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열어준 것이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용단이다. 그 점은 높이 평가해죠. 뭐. 마무리로 제가 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는데 그 주홍 글씨 유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는 네. 주홍 글씨를 빼고는 그의 업적은
굉장히 빛나는 업적을 쌓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쌓았는데 그 업적을 쳐들 수 없게 된 게 이 주홍걸 씨가 워낙 붉고 두껍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추징금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노태우 대통령 완납을 했고 2천 몇백억. 네. 오늘도 보니까 800 몇십억이 미납이던데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내가 듣기로는 노태우 대통령은 주변 친인척이 부담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뇌물로 대기업들로부터 뇌물로 거둬들인 그 돈이 그만큼이다. 네. 2천 몇백억이다. 그러니까 이거 범죄 수익이니까 추징하겠다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걸 따져보면 걷어갖고 다 썼다고. 통치자금은 썼죠. 정치자금 썼겠지. 쓴 것도 많이 있겠지. 그런데 이 전두환 대통령인들 만일 그런 거액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아마 그 성격상 다 갚았을 것인데 네. 천 몇백억까지는 갚아졌지요. 네. 800 몇십억 남고 그래가 추징금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되고 이럴 때 내가 이 공개 방송에 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재벌들은 그렇다 치지만은 고위공직자로 내가 알기만 하더라도 말이지. 참 고위공직을 지내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고 비싼 수십억짜리 아파트에도 살고 하는 내가 아는 말이야 동창도 있고 많지 않느냐. 전두환 대통령 은혜를 입은 나처럼 박해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십시일반으로 내면 그 갚아질 거 아니냐. 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디어 좋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고 모두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전두환 대통령 모든 면에서 본인이 다 짊어진 거야. 본인이. 그러게요. 본인이 다 양지 만든 부분도 딴 사람이 다 빛나게 되어버렸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인생이 결국은 이 단계에서 전 대통령 별세 소식을 듣고 참 허망하다. 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 백낙청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만요. 어저께 말씀하셨더만요. 네. 아유, 저 남다른 얘기 들었네요. 역사의 또 한 페이지가 장식이 되네요.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